100일만 미쳐라 29일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시스템 사고방식의 전환 9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전문화, 스페셜라이제이션에 대해서 개념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전문화라는 건 전문적으로 됨, 전문적이 되게 함, 즉 우리가 전문가가 되어 간다. 그리고 우리의 사업이 점점 전문화되고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전문화라는 건 말 그대로 프로페셔널이 되는 거고 아주 특별한 어떤 이 존재가 되는 거고 또 사업이 되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 특별해지는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 즉 시스템의 일부가 바로 이 전문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고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주제가 바로 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고객은 지금 현재 인터넷이라고 하는 유용한 도구를 가지고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뭔가 쇼핑을 하고 어떤 이 대상을 알아볼 때 당연하게 시간은 줄이고 그리고 그것을 구입할 때는 최소한의 비용을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 고객의 마음이듯 우리들 또한 동일하게 그 마음을 당연하게 이해해서 고객과 또 나아가서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해 나간다는 것에서 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는 이 가장 큰 주제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을 잘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루는, 즉 성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중요한 개념을 항상 탑재해야 된다. 내가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싶듯이 타인도 고객도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이 당연한 전제를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든지 간에 이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50%라는 아주 중요한 절반은 일을 잘한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일을 잘한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기교도 부려야 되고 아는 것도 많아야 되는 것 같고 또 어떤 특정한 기술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태도가 중요한 건데 이 태도는 배려라는 거죠. 근데 이 배려라는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나의 애씀, 나의 경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이 사람에게 오늘 지금 뭔가 미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미팅을 할 때 이분의 스케줄과 이분의 비용, 즉 시간과 비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돈도 있을 거고 시간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분의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애쓸까? 이게 고민돼야 되는 거죠. 근데 상대방의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나의 여러 가지 뭐 개인사부터 해서 뭐 이런 자랑질부터 여러 가지들을 하다 보면 정작 이 상대방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지 못하는, 즉 시간 킬러가, 타임 킬러가 되는 겁니다. 시간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도 중요한 시간과 그 시간 안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 수 있을 것인데 내가 내 기분에 취하고 내 상황에 취하고 내가 꼭 해야 되는 이기적 마음을 가지고 그와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고객이든 함께 일하는 파트너든 아니면 어떤 중요한 분들이든 모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내 시간도 효과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시간과 비용을 죽이게 만드는 타임킬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배려의 원칙이고 우리가 시스템 속에서 일을 한다는 건 이 개념이 바로 세워져야 전문화되어져야 되는 이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전문가다움을 뽐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배어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태도의 문제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의사가 있습니다.
혹은 어떤 특정한 전문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군대에 가게 되면 이제 군인이 되는 것이죠. 의사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군대에 가게 되면 이제 소속이 국방부가 되는 거예요. 그가 의사일 때 이제 의사라는 직업을 하나의 예시를 든 거니까 얼마나 잘 나갔든 연봉이 얼마나 높든 그분의 어떤 전문 스킬이 얼마나 스페셜라이징 하든 그건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국방부 소속의 군인이 군복을 입은 순간부터 군번이 나온 순간부터 이 사람은 이제 군인이에요. 더 이상 의사가 아닌 겁니다. 근데 군대에 가가지고 이제 머리도 깎고 군복도 입고 군화도 신고 이제 배정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의사입니다. 이제 훈련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이제 점호를 합니다. 근데 저 의사라 가지고요. 저는 9시까지는 전 누워 있어야 됩니다.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이불을요? 제가 왜 갭니까? 저기 간호사하고 다 알아서 다 해주고 저기 병원 문도 다 여는데 제가 왜 문을 열고 불침번을 서고 근무를 합니까? 저 안 합니다, 이 사람. 저 연봉이 제가 얼마인데 이런 거 합니다. 근데 군인 월급 얼마나 된다고 저 안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전직 의사, 현직 군인은 영창이라는 곳을 갈 겁니다. 군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시스템 이꼬르 전문화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하나의 기본 개념인데 이 시스템은 결국은 소속을 규정한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스템은 소속을 규정한다. 즉, 당신이 누구인가? 당신은 어디에 서 있는가? 당신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당신은 어디의 전문가인가? 등등 시스템은 내가 속한 곳을 규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과거나 내가 어떤 일을 했거나 내 경험치들은 여기에선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하나의 새로운 집단의 조직의 소속체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 나가고 어떤 기여를 하고 어떤 공로를 하며 내가 여기에서 어떤 성과를 달성할 것인가, 여기에서 내가 어떤 성장을 이뤄낼 것인가, 여기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정의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 정의들이 되는 것이죠. 그게 나의 컨셉이 되는 거고 개념이 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아직까지 시스템이 정착이 되지 않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나조차도 모르게 되는 것은 내가 만나자고 하는 고객 혹은 파트너 또 누군가에게 접촉하고자 하는 예비 고객들 또 예비 창업자들에게 내가 보여지는 것을 지금 현재 스스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정신이 없다라는 거, 질서가 없다라는 거, 표준이 없다라는 거, 원칙이 없고 기준이 없다라는 건 다른 말로 그냥 시스템이 없는 상태인 것이고, 시스템이 없는 상태라는 것은 내 소속이 불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소속이 불명확하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보아하니 네가 또 이상한 피라미드를 하는가 다단계를 하는가 막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언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쓰는 말 중요하다라고 했고 단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야 김간호사 이거 가져와,
이렇게 세상 바깥에서 군인이 되기 전에, 즉 국방부 소속이 되기 전에 했을지라도 군대에 들어와서는 단학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당연히 계급 사회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훈련병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병원에서는 영향력 있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뭐 병원 의사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방부에 가는 순간부터 훈련병이고 이등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등병이야, 김일병, 김상병, 야, 뭐 김중령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어떤 단어를 쓰냐. 그래서 군인들은 철저하게 전문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돼요. 군가도 외워야 되고, 그리고 저기 자기가 소속된 곳에 서열도 외워야 되고, 이름도 외워야 되며, 이제 그 무기의 개념들도 파악해야 되고, 이름도 외워야 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제 전문화시키기 위한 이 순환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남들이 내 사업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결국은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정의를 명확하게 잡아갈 때, 즉 컨셉을 잡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번역을 하면 개념을 정의하다라는 겁니다.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의할 때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 것부터 출발할 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고객이 나에게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매출이 없지? 왜 이렇게 좋은 상품인데 나는 클로징이 잘 안 되지? 물론 여러 가지 프로세스, 업무 처리 과정 속에서 뭔가 결여되거나 잘못된 어떤 방법들이 도입이 돼 있을 거예요. 시스템에서 이야기하고 시스템에서 우리가 훈련하고 학습하라고 하는 과제들이 분명히 존재했는데 그것들이 충실하게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내가 미숙한 부분들 혹은 결여된 부분들, 여기 시스템 외적인 또 부분이 또 있는데 그게 바로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태도의 문제. 내 언행이나 내 눈빛, 즉 몸집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 태도, 기분, 감정, 이런 것들이 고객에게 전달돼서 이미 고객이 빈정이 상하거나 아주 기초적인 개념이 시간 약속 같은 것들, 그리고 뭐 뚜렷하게 언제 만나자라고 하는 이런 이 기본적인 설계 과정들, 이런 것들이 불명확하게 되니까 고객이 여기서 만나자고 했는데 왜 거기 가 있습니까?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비시스템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까지도 다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전체를 이제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이건 나중에 제가 이 태도의 문제는 이 사람과 관련된 주제를 다룰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설계들이 잘못되어서 결국은 고객이 지금 구매하고 싶지 않은 어떤 요소가 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완벽하게 잘했는데 외적인 요인, 즉 고객의 내부적 갈등이라든지 외부의 어떤 상황들이나 고객을 압박하는 뭔가 다른 문제의 환경적 요인들 때문에 이런 클로징이 안 되는 까닭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유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본 설계, 기본 정의, 그리고 기본적인 액션 플랜들은 해야 된다. 그걸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객이 나와 창업 계약을 하고 싶어 할까? 동일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되는 겁니다. 내 설계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고객이 나의 비즈니스를 신뢰할까? 이게 중요하죠. 내가 지금 신뢰라는 트러스트, 신용을 지금 주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살아온 길이 신뢰받을 만한 일관성과 그리고 뚜렷한 목적성, 그리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 최근에 저희가 이제 이 호남 지역에 어제 이제 호남 지역에도 카페드 슬리밍고와 렌탈 라운지가 이제 처음으로 슬리밍고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호남 지역에 창업을 하려고 하거나 고객이 있는 분들은 거기를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하시면 너무나 좋겠죠. 예. 거기가 또 경남 진주하고요. 사천하고 남해 쪽까지 이제 굉장히 접점에 있는 호남 지역이기 때문에 호남 지역과 이 영남 지역에 굉장히 중앙 쪽에 있어요. 그래서 위치가 아주 좋아요. 제주도권이 아닌 그 약간의 위쪽에 있는 남부 지역 쪽에서는 굉장히 이 서쪽 부분과 동쪽 부분의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걸로 보입니다. 그분들 또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 검토를 했고 또 여러 사업을 경험을 했지만 특히나 이 비즈니스를 신뢰할 수 있는 거, 또 본사를 신뢰할 수 있는 거,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한 원칙과 기준에서 그 범주 내에서 일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예비 창업자분들이 이런 걸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멋을고도 1호점이 지금 이제 준비를 또 하고 계약이 지난주 토요일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입지에 선정할지 지금 입지 선정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 창업자분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와 함께하게 돼서 너무 좋고 신뢰할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이것과 함께 뭔가 꿈을 펼쳐나가고 싶고 그런 믿음이 있고 이런 말씀을 계속 하세요. 신뢰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잘난 게 아니라 이 시스템대로 기준과 원칙을 세운다는 거, 그대로 해 나간다는 거, 원칙을 고수해 나간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과제를 던져주고 여러분들과 오늘 나눠야 될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5분 학습 시간에 지금 1분인데요.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전문화 시킨다는 과정 속에서 요거 한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주식회사 슬리밍고에 창업을 하시게 된 그리고 이제 소속을 슬리밍고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어졌고 우리는 이제 슬리밍고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주식회사 슬리밍고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아야 됩니다. 자, 주식회사 슬리밍고라는 회사는 말 그대로 슬리밍고란 회사명이에요. 자, 그러면 카페드 슬리밍고는 뭐냐? 카페드 슬리밍고는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살롱형으로 고객이 오프라인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한 사이즈를 슬림하게 다운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고객에게 주는 오프라인 공간이에요. 즉 대면 공간이에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란 뜻이죠. 이게 카페드 슬리밍고예요. 그래서 이 카페드 슬리밍고라는 간판을 달고 창업되어진 매장은 슬리밍고 매장이라는 개념은 본사의 개념에서 맞는 거고 우리가 부를 때는 정확하게 카페드 슬리밍고, 즉 그 매장의 정체성은 살롱형이다. 즉 고객이 방문해서 대접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메뉴를 제공하냐면 한 가지 메뉴를 집중적으로 주기 위한 설계가 되어진 대면 체험 공간이다. 이 정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한 가지 메뉴는 한 사이즈를 다운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래서 주식회사 슬리밍고라는 회사에서 살롱형 체험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카페드 슬리밍고인 거고 이 카페드 슬리밍고는 고객에게 살롱형 매장이기 때문에 한 사이즈 다운이라고 하는 명확한 메뉴판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개념을 계속 제가 풀어나갈게요. 제가 말씀을 드려야 이것이 하나의 표준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표준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스스로의 사업 정체성을 규정하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고객에게든 혹은 외적인 여러분들도 이제 뭐 언론 인터뷰도 하시게 될 거고요.
이제 블로그 마케팅도 하시게 되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마디 한마디가 명확하게 우리가 합의되어진 지금같이 제가 표준을 말씀드리는 내용들로 그대로 여러분들 수용해서 개념을 파악하고 내가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 개념 내에서 자율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고객들이 받을 때도 그것을 트러스트, 신용할 수가 있는 거고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